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인지라 마스크는 착용해주시고 휴대폰은 진동 모드나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듣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면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국민의례를 약식으로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 후보님을 모시고 출마 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후보님이 나오실 때 박수 좀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출마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인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달성에 사주로 내려오시다고 말씀을 상무에서 버스가 근데 80여 분이 타고 이제 가시는데 오늘 날이 굉장히 길이고 좋은 날 같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입수하시고 또 오늘 저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매번 선거 사무실을 시청 부근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곳 세원 테크노 밸리 공간 안에 여기다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사무실을 선거 캠프를 만든 것은 구비가 너무 어렵고 위기 현 상황을 좀 시민들에 알리고 싶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구비를 꼭 살려야 된다는 저의 각오도 보여드린다는 그런 제 이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스코 카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언론인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다 해야 되는데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걸릴 것 같아서 부득이 제가 소개는 단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석호 카페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대의 당직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출마 선언문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다르게 해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거 했는데 할 때마다 그래도 좀 새롭고 또 어떻게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연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제가 먼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해서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 햇살이 밀려온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맞서 고군분투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근로자와 농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인사 올립니다. 돌아보면 자나깨나 가슴에 흐르는 꿈이 사랑의 세월이었습니다. 마치 질곡과도 같은 삶을 살아오는 동안 꿈이 사랑하는 마음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타지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타는 그리움처럼 꿈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꿈이 사랑, 제 삶의 모든 것 꿈이를 위해 바치겠다는 결의한 각오를 다지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길은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경영일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오는 동안 꿈이가 처한 경제적 현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절망에 짓눌려 고통 아래를 했었고 불표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꿈이에서 살아오면서 체감한 경험은 꿈이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식당을 차려 장사를 하려면 음식 맛을 잘 내는 주방장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듯 사는 것이 꿈이를 잘 알고 산업 생태계를 잘 알아야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투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일해야 합니다. 꿈이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력이 넘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김석호 자신 있습니다. 저 김석호 꿈의 애환을 체감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 실패를 무수히 겪어왔지만 꿈이 시민 여러분께서 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지금이야말로 김석호의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과 애안, 몇 장과 끈기가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미친 듯이 꿈이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꿈이 시민과 함께 재도약하는 꿈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방방 곳곳을 누비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민심을 늘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제시한 윤석열 당선인의 비전은 용기를 주었고 국민들은 가열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절감하고 얻었던 것은 정치는 민생이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또 민생을 향해 걷는 길 위에서는 때때로 숱한 정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위한 정치의 길을 가려면 온 힘을 다해 부딪히고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상전벽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었고 새벽끝 별을 보며 출근하고 중천에 떠오른 달빛을 벗삼아 기가하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선배이신 노동자와 경영자의 고단한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부흥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 보릿고개를 올려내리던 빈곤한 국민들에게 풍요를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비롯된 대기업의 이탈은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절제절명의 풍파를 몰아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구미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노래를 가열차게 외쳐 부르면서 구미공단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사회 경쟁 무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히 따지고 그것이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중앙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 저는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 1조 원, 2조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미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고 설득하고 받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공무원의 임무요, 민생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꿔온 선진 조국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제게 섭섭하거나 미움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간절했지만 거듭된 낙선의 풍파에 휘말린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던 말씀은 죄송합니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 중 잊을 수 없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구미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장 활동을 통해 사공단 착공을 완수시켰지만 후속 조치로 사공단 부지의 대체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적극적 행정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삼성 LG도 구미시의 미온적 협상 태도로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분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경북 도의원 시절에는 울분에 겨워 전화기를 집어던져가며 구미시청 실무진들에게 구미의 미래에 대해 목이 터지라 외쳤지만 돌아온 답은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 구미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유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권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경선에서 낙선했지만 저는 당시 5년간 1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모바일 특구만이라도 반드시 구미에 유치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절절함은 선거 당락에 관계없이 저를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선거에 떨어진 놈이 체면이 있으냐는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과 손대봤자 정치적으로 득되게 있느냐는 주위의 만류도 뿌리쳤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정치적 덕식이 아니라 구미의 발전, 구미 시민의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구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아픔을 뒤로한 채 저는 구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불가능을 가능의 세계로 바꿔놓은 구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구미 시민 여러분들을 눈물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구미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냉담하게 돌아설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손살을 쳤지만 구미 경제의 제도 양만을 간절히 바라며 악착같이 버틴 결과 꿈에 그리던 모발 특구 구미 건설을 대통령 공약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발 특구 건설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말할 수 있는 자리와 권한이 없던 저로서는 흐지부지 되어가는 모발 특구 사업을 바라보면서 눈시울만 웃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갈증은 저로 하여금 목이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2006년과 2010년 구미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014년 구미시장 선거, 2018년 구미시장 경선, 2020년 국회의원 경선, 출마는 오로지 구미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가슴 아픈 결단을 일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선의 연속이었습니다. 뼈마디가 어스러지는 길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밥줄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저를 믿고 응원해준 인연들이 하나둘 등을 돌릴 때도 도전의 길을 걸어온 것은 구미의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말은 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바위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마구자침의 결연한 각오를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16년간의 정치적 역경의 세월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리하지 못하더라도 꾸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만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꾸미 사랑을 몸과 부르면서 제 삶의 모든 것 꾸미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직 꾸미만 바라보며 살아온 김석호. 오늘은 제가 출마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약은 3대 비전만 말씀드리고 추후 정책 발표나 추가 자료를 통해 세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누시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첨단과학 기술 단지의 전기차, 플라이밍카, 드론, 영병이 등 첨단 미래 산업을 활용해 꾸미 공단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군들의 경제적 평가는 수천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미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을 꿰뚫고 꾸미 산업단지의 전기자동차 메카 건설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자동차 완성 공장 기업 유치로 우리 집은 물론 누이, 외국, 옆집 아저씨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에너지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IT, 전기, 전자 및 부품 산업과 같은 모든 산업군의 종합 예술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산업군의 투입은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자체적 투자 계획이 3천억 달러, 약 35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강철의 의지로 전기자동차 완성 공장 기업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특구를 유치하고 모든 산업의 기술적 전환과 함께 혁신의 토양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레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꾸미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에서부터 종교, 산, 물,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유산 자율환경의 보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제대로 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관광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또한 내재 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낙동강을 중심으로 수산, 항공, 레저 관광 시대를 열어 꾸미의 산업 생태계와 상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호산 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등산길 코스 및 정상까지 운행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및 먹거리 개발, 금오지 테마 스포츠 파크 조성 등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보, 자전거, 자동차 등을 활용해 꾸미의 구석구석을 관광 자원화하고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꾸미에서 자고 가는 힐링 테마 관광지, 숙박형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열 혁신하는 초연결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KTX 구미역에서 구미 낙동 광역까지, KTX 김천 구미역에서 구미 낙동 광명도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를 조속히 연결하겠습니다. KTX 김천 구미역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까지 자동차로 20여 분 만에 주파하는 편리한 접근성을 통해 구미 3단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KTX 구미역 정차에 사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륙철도의 상주 분기 방안부터 문경 상주 신공항 구미 구간을 바로 잇는 노선 변경 방안까지 모든 안을 펼쳐놓고 구미 공간에 가장 큰 혜택을 얻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KTX 노선 및 구미 본산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도 추진하여 물류산업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미 대구간 광역 전철의 활용을 통해 구미역, 선산, 대평, 통합신공항, 장천, 산동, 옥계, 인동, 북산, 양목을 경유하는
꿈이 관내 사통팔달 교통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혁신을 위한 소인항공 노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KTX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이밍카 산업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공단을 드론, 경비행기, 플라이밍카와 같은 신산업 혁신 공간으로 만들고 신산업군과 통합신공항의 융합으로 고비교통의 백년 대계를 잇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체계도 강력버스와 마을버스로 이중 체계로 전환해 정거장까지 1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혁신을 통해 위에 김석호가 가감히 행정전환과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비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저 김석호 개인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시민분들의 선거입니다. 김석호 개인이 아니라 구미 경제를 위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김석호 구미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있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사전 후 시정이 마무리될 때 냉철히 평가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정사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겠구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경북 도민일보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김석호 우리 구미시장 예비 후보님께서 정식으로 기자 출마한 게 네 번째입니다. 지금 네 번째니까 이 내용을 쭉 우리 김석호 예비 후보께서 쭉 읽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난 세월이 아려옵니다. 저 역시 언론 기자를 떠나가지고 지역의 선배로서 좀 이래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네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도 들어있고 구구절절한 구미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심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미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시장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난번 선거 때 4년 전에 됩니다. 그때도 보수와 진보 달라져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는 기자들은 다 내용을 압니다. 양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미미하게 실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진보 지금 현재 장 시장이 실제 말로 어부지리로 또 됐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김석호 예비후보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천을 받으시면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경선에서 또 어떤 그런 무소속 출마라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질문 받고 그때 답변 드리는 게 낫겠죠. 네, 다음 우선 우리 김영식 대기자님께서 정말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선거를 참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왜 한 달 가까이를 훅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내가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리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이번 그동안 선거를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었고 제가 제대로 잘 못 치렀는데 이번에는 제가 계획했던 부분들 또 시민들로 약속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지켜가고 있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이 떨어졌을 때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깊이 한번 이거 뭐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김영식 대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예. 네, 우주수 의원의 정원입니다. 지금 방금 예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뭐 떨어진 걸 아예 그 생각을 못 해보고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를 잘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천천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영식 본부장께서 질문하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당선과 후보시를 유시의 지원단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전찬영 청년은 윤당선과와 청년은 인수위에 들어갔는데 김 후보는 왜 안 들어가셨는지 한간에는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당선과 후보 시절 윤당선과와 김 후보가 대권 소도가 있다면 몇 가지 부탁드리고 끝으로 윤당선자의 통이 공약 5가지 등등과 관련해서 윤당선과 김 후보가 풍이 발전 등과 논의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우선 우리 이승호 신할부 이승호 본부장께서 이렇게 궁금하신 걸 많은 시민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인수위에 왜 안 들어갔느냐? 인수위는 제가 어차피 저는 구미시장 출마라는 게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지만은 제가 그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윤 당선자님하고 사실은 구미 오시기 전에 비서실을 통해서 구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구미역이라든가 박정희 생가를 벗어나서 오공단에 틈틈이 오공단에 가서 좀 이렇게 유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했는데 지역하고 이렇게 그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미에 유세 현장은 구미역의 중앙로가 그게 이렇게 사람이 좀 보이면 그리고 모양이라든가 모든 게 아마 좋아서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정말 제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가 정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유세를 하고 또 이동해서 저쪽 가서 5일 유세를 하는데 제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유세하는 게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냥 발전 속도라 그러나 이게 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적응해 가지고 또 이런 유세를 하는 것들이 정말 제가 봐서는 천재다. IQ가 엄청나게 높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하여튼 굉장히 그때 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정말 386, 486, 586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다니면서 며칠 다니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환경상 또 그런 그분의 그 능력, 평소에 공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원래 옛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율사 출신들이 이 대통령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니까 이 다양한 다방면에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또 이 그 스피치가 하루하루 매번 유세할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꿈이 공약을 꿈이 공약은 뭐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꿈이 그 정차 문제 KTX 그죠? 꿈이 심각한 많은 정차 문제 공약하시고 또 신공항 그 KTX 연결하는 거 공약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모빌리티 꿈이를 모빌리티 거점화시키니까 그 이동수단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수단 관련된 모든 산업 거점화를 시키겠다. 그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아마 그 꿈이 전기자동차 메카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 자동차 공장도 앞으로 한 5, 6년 거의 울산, 경주, 영천, 대구, 삼성 공단, 외강, 구미 공단이 있는 이 자동차 벨트, 이 벨트도 앞으로 5, 6년 내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자동차 발전 산업이 빨리 들어왔는데 모빌리티에 거점하고 4차 산업 성공도시 2018년도에 아마 제가 구미 시정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게 4차 산업 선도도시인데 이 부분을 마침 다 해주시겠다고 당선인께서 구미 와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이 구미를 살린 제로의 길입니다. 2007년도에 제가 모바일 특구 공약을 해드린 그 정말 선거 들으신 사람이 그 어렵게 공약을 받아들였지만 그게 테스트밴드로 축소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금 모바일 산업만 제대로 육성해 나가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당선자께서 구미를 많은 공약을 해줬지만 이 공약을 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약을 해줬는 이걸 구미에서 누군가가 실행할 사람, 이걸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해놓은 거를 이걸 누가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그 말했듯이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산업 생태계를 알아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적임자가 저는 제가 공약을 하고 산업 전문가인 저 김성호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럼 답변 되겠습니다. 윤관수가 키워주는데 이 공약을 위해서 김성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제가 그 비서실에 건의는 좀 했죠. 다 반영됐다 안 됐다 그런 할 수는 없고 저도 건의하고 구미에서 친구에서 건의도 하고 여러 번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얘기를 못하고 비서실에다가 연락이 됐습니다. 저는 지방정책 임주입니다. 예. 이 사회에 나왔는 거 이제 공약 이런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구미 여보세요? 시장을 나오시죠. 마이크 먼저 받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순서 좀 지킵시다. 아니 마이크를 나가고 받는 걸 몰라가 옆으로 나왔어요. 일단 문제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는 해보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들의 소위식 구조를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의 지금까지 느끼고 체감을 어떻게 했던 거를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고 정말 그 인재들인데 이 인재를 결국 리드하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의 의식,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구미를 위한 구미 발전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기업에 가면 기업 오너가 그 기업 문화는 기업 오너의 인식이
국회는 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지만 시장이 의도하고 중점상 추진하는 방향에 그 차 맞춰왔는데 단지 구미시의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시장이 그동안 없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도현 기자. 네, 저 한국유통신문 김도현 기자입니다. 네, 일단 그 시장에 당선되시려면 구미에서 이제 쌓인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선거 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은 저기 방치된 30년 동안 방치된 선거 구조 정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그동안 3년 동안 왜 청구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저 흰물로 남아있고 또 구미를 방문하는 기업인들이 항상 정보를 볼 때마다 이 구미가 실행하지 않는가 저는 걸 상징적으로 저렇게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3년 동안 지하철 장비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전혀 손도 못 대고 해결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저거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참 저 시청 부근에다가 선거 캠프를 안 만들고 여기가 만든 게 참 그래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우리 김도현 본부장님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래 철골 HBM이 저 위에까지 십몇 층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심학봉 의원하고 아마 경선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때 제가 구미 LG전자죠. LG 전문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 문제를 센츄리타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 바로 철거다 하더라고요. 출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심학봉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여기 철공만 다 잘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위에 고철로 팔아가지고 돈 되는 부분만 다 잘라내고 요 밑에 정말 돈 드는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뒤발 닦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센츄리타워가 여러분들 구미에 정말 대표적인 구미의 몰락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제가 구미 시장이 된다면 지난번에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10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저는 건축허가 취소해서 본인들이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은 구미시에서 강제 철거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반 우리 건물 지어서 사시는 분들 시내 미관 지구 해가지고 건물력 조금만 허술하고만 벌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구미에 여기 많은 바이어들이 오고 기업 투자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구미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구미시가 소임과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허가 취소해서 불법 건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로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공탁금 걸어서라도 저를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잔디를 깔아서 시민들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절대 미관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일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당선되셨을 때 전제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미시의 예산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기능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현 당선시엔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구미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구미시의 예산을 보게 되면 1조 당초 예산이 한 1조 4천 정도 되지만 내년 동시에 쓸 것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구미시 예산 자체가 지금 한 48%가 나머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부금이 구미시 같은 경우는 2천이 채 안 됩니다.
이웃도시 김천 같은 경우에도 교부금이라는 지금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교부금 자체는 시장에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시는 지금까지 구미 시세라고 인구에 비교하고 해서 왜 그렇게 교부금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또 해결해야만이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뭐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대응 예산이 없으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우리 내 신문에 내 통신에 우리 박은진 본부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부금이라든가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시의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고 꾸미는 시기 때문에 교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뭐 농촌 지금 많이 받는데 받을 수 없다. 제가 경북 도의원 할 때 구미시에다가 어떤 사업비 예산을 주기 위해서 제발 신청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출마 기자 회의문에도 나오는데 내가 의회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회를 시키고 나와서 통화를 하고 왜 신청서를 안 올리냐고 얘기하고 하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그 목도 바닥에다 의회 그때 시민들 콘크리 바닥에다 던져가지고 그 애기를 쳐서 막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그동안 저는 많이 이게 구미 공단에서 과실이 많이 연대가 많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가 풍요롭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든가 도라든가 가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걸 따오는데 굉장히 제가 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갖다 주려고 해도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주고 협조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당을 떠나서 구미시를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또 권익의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당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 위당 국회의원이나 그 정부 사람들 다 동원해서 여기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구미가 김천 같은 데는 김천이나 호남 지역 이게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와가지고 서울에서 모텔을 잡아놓고 이틀 3일을 자가면서 그 담당자를 못 만나면은 명함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못 만나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나가지고 기어코 설명을 하고 내려간답니다. 근데 구미라든가 경북 쪽의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설명서나 명함하고 올려놓고 그냥 가버리고 담당자 안 만나고 그냥 간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못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구미에 기업 유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예산 따온 것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구미에 김천 같은 데는 이미 순환도로가 막 7구간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구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미는 아직 순환도로 같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이제 서쪽에서 운동을 거쳐가지고 순환도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개통이 됐는데 저게 사실은 2005년도에 부산도청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미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조금 그동안 많이 소홀했지 않느냐. 왜? 구미는 민생시장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장세용 시장은 민생시장이 되었는데 그 앞에서 주로 이제 행정과 출신들이 행정관료 출신들이 주로 해왔고 김천은 박팔룡 시장이라는 순수한 민생시장 측면에 들어가서 민생 위주의 시정을 해왔고 구미는 행정 위주의 시정을 해왔는데 아마 그런 차이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구라든가 모든 거에 경제 규모에 비유해서 포항 예산이 2조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그보다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미가
포함당으로 2조 이상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1조 4천억에 있는 것은 정말 구미가 너무 이런데 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 기존에 있는 것 갖고 그냥 뿌리가는 거예요. 관리해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김종훈 기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에서 빈소코가 시작을 하면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 21일 날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공천 기준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또 시행되게 됐었습니다. 그 공천 기준에는 아마 시장은 이제 5조, 당은 50%, 시민 50%, 그리고 현재 무소속 출마자들은 15% 반점, 그리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당 규정해가지고 20% 그게 됩니다만, 가점이 된다면, 지금 현재 김 후보님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또 그 다음에 출마 경력, 이런 거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되면 가장 구미 사정을 잘 알고 시장 역할을 가장 잘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당선돼야 되는데, 그 전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런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동안 제가 워낙 이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 저런 질문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대가 지금 사실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미 시민들, 지금 아직도 많은 구미 시민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공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그래 해왔고요. 저도 그 피해자고 그래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당도 사실은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하신 이준석 대표님 당대표가 되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사실은 국회의원 한 번 안 했습니다. 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를 못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이런 정치 환경이라든 이런 환경들이 국민의힘도 굉장히 신뢰를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정을 화두로 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당선되고 이준석 당대표도 당대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미 시민들이 주인이고 구미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저 아니라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공천을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당선시켜서 일을 시켜야지 구미가 정말 발전합니다. 언제까지 서울에서 목에 봉책장 걸어 내려보내면 경선이라는 그 시민들 눈속임을 통해서 눈가림을 통해서 내려보내면 안방 내주고 뽑아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갖고 자신들이 잘하는 것만 하다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구미 청년도 꼴찌 수년간 했습니다. 그거 뒤지면 뭡니까? 전국에서 1등 부패 도시입니다. 그걸 수년간에 그냥 내리 3년 다 시켜줬습니다. 구미 그리고 이만한 됐습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내 집에 일꾼들이 있는데 일 잘하는 모습 들여야지 가을에 추수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일 잘하는 일꾼 내가 직접 뽑아서 써야 되지. 어떻게 구미 지역도 모르고 지역에 사는 또 모르는 사람을 누가 공천장 걸어서 보내준다고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당의 공천 방침은 여론조사 50%, 당 기여도 30%, 그다음에 심사 점수 20%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아마 이번에 당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공정하게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게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제가 중앙당의 민족화의위원장이라는 중앙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에 공정하게 그 룰을 지키고 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지 않으면 결국 또 구미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미의 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불러내게 되지만 제가 정말 구미의 평생 여기 살아온 사람으로서 구미가 무너지는 게 구미공단이 무너지는 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놈이 생판다고 이거 무너지는 거 정말 보기 싫고 그래서 내 이번에 출마 정말 하기 힘드는 거 죽을 각오하고서 나왔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 이거 꼭 지켜야 되겠다. 그 1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선거라는 게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제는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가보면은 그래 당신 할 때 돼서 당신 된다. 꿈이 살렸으면 당신밖에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자신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다. 네.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예. 당 기호도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건 잘못 오해를 하면은 중앙당에서 그게 좀 예. 판단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구미 시민인데, 예. 아무리 구미 시민한테 호소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예. 그렇게 대한 선두로 쭉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구미 시민을 얽힌 소문을 몰라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잠가면 긴 소포가 최고다. 일단 그런 논리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당 후보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센시티브 구미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니라고 정말 구미에 이제 필요한 분들을 구미 시민이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누가 공천장 가지고 내려오면 안방을 내주는 이런 지금까지의 그동안 했던 그런 형태로는 그런 정치 풍토로는 구미 발전이 어렵다, 요원하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했으니까 민심을 못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를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단지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산업 쪽에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늘 공략해왔고 초지일관 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도 이제 공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미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부분이 일단 올라가니까 이런 거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상수대의 박문본부장입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우리 구미 시민들이 청국병에 걸렸다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8년도에 경상수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번이 마지막이다. 절대 나올 일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보님이 왜 그동안 여러 번의 낙선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박의원 본부장님한테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겠죠. 정말 부족해서 떨어졌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좀 더 잘했다면, 좀 더 정치적으로 영리했다면 일찍 되어서 정말 구미가 이렇게 어렵도록 있었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늘 저도 후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서운한 것도 있고 저도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지나간 일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제가 이제 몇 번 사실은 저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고 그렇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제 태어난 집이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 바로 앞진 건 아시죠? 지금 홍보관을 지어놨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홍보관 짓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고 홍보관을 짓고 나서 이제 지금 상무의 무방 1차에서 제가 지금 올해 이제 89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상무의 노인지 거기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아직도 무방 1차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도 설 추석 명절에는 늘 상무 생가에 오셔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한 9시 반, 10시 사이가 되면은 대통령 오시는데 골목에 이제 마을에 어른들이 골목에 쭉 도열해서 대통령 오시면은 늘 압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철도 좀 없었는데 코도 찔찔 흘리면서 소매로 코 닦아가면서 어른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거기서 대통령 오시면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저도 어른이 되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또 그 관심을 못 갖고 살다가 사공단을 오인의 쪽 강조할 때 98년도에 사공단을 유치하면서 그때 제가 사공단을 제안하고 사공단에 대체하는 걸 준비하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오리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LG, 대우, 삼성도 나갈 것이다. 그런 거 나가기 전에 미리 대체 산업을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사공단을 추진해서 기업이 들어왔는데 그때 LG 삼성에서 부지를 못 주고 LG 삼성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게 전부 부품처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 하나에 3,000평, 그 이제 최소 면적 2,000평이가 그런데 2,000평에다가 4개, 5개, 6개 공장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부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다 보면 그거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공단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앞으로 꾸미공단에 대체 산업을, 꾸미공단을 끌어갈 이 주력 산업이 없게 됐을 때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꾸미공단이 앞으로 10년 후에 위기가 닥치는데 위기가 오는데 꾸미에 대체 산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고 2006년도에 꾸미 시장을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나가서 하겠다 하고 한 것이고 그래서 4공단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5공단을 다시 만들어서 모반 산업을 해서 제가 직접 대체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저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꾸미를 좀 지켜야 되겠다. 대체산을 만들어야겠다. 꾸미가 무너지는 것을 그럼 어떻게 두고 보겠느냐. 이걸 두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저의 답답한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답답한 놈이 생판 같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아까 그거는 내가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생각을 못 해봐서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거 뭐 질문, 추가 질문하실 거 계십니까? 추가 질문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꼭 더 하셔야 되시는 분은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뭐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 당직자들 여러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이 되어서 너무 전파가 많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지지자들 오시려고 그러는 걸 전부 못 오게 막았습니다. 막았고
언론인들 오셔가지고 자칫 무슨 오미크론이 확산이 될까 싶어서 막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는 29일 날 이제 그 개소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개소식 당장 해야 될지 않으면 조금 더, 또 저 오미크론의 지금 저 확진 상황은 조금 더 보고 해야 될지, 지금 뭐 계속 우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정이 되면은, 개소식 문제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